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양육권 친권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소송이 있죠. 가장 어려운 소송이 아빠가 어린 딸의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 문제죠.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해당 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데 슬하에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적교섭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해져야 됩니다.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든 소송에 의해서 정해지든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 반드시 정해야 된다. 부부간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죠. 자, 그러면 법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육자 친권자를 정할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 여기 링크 해드린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어릴수록 그리고 딸일수록 엄마가 유리하죠. 양육권 친권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딸에 대한 양육권 친권을 아빠가 가져온다? 그것도 취약전인 어린 딸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이것은 최고의 난이도가 있는 소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를 최고 난이도가 있는 아빠가 어린 딸에 대한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 방법으로 정해보았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실제로 저희 솔로몬이 딸이 생후 3개월일 때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 소송에서 우리 의뢰인인 아빠가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 양육 공동 친권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하여튼 간에 생후 3개월인데 그런 사례가 있다. 그 사례도 해당 글에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권 친권이 어떤 원리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쉽지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조건, 최고 난이도의 소송, 즉 딸에 대한, 그것도 취약전인 어린 딸에 대한 양육자 친권자로 어떻게 하면 아빠로 지정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면 웬만한 양육권 친권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솔로몬만의 노하우인 만큼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할 테니까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민법 규정이나 판례에 더해서 실무적인 내용까지 종합한 그야말로 핵폭탄급 힌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금을 갖다 줘도 금인지 모르면 돌이 되는 거죠.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잘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딸에 대한, 그것도 취약된 어린 딸에 대한 양육자 친권자로 아빠가 지정되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능하다면 어린 딸에 대한 현실적 양육을 확보하라.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어떤 양육권 친권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양육 보조자를 구하라. 아빠가, 그것도 어린 딸을 양육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양육 보조자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양육 보조자가 친할머니인 경우가 가장 좋겠죠.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이 고모도 괜찮습니다. 그마저도 힘들다? 그러면 다른 적당한 양육 계획을 세우거나 최소한 양육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판사님이 매료될 만한 양육 계획을 세우라 입니다. 아빠가 어린 딸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담당 판사님이 매료될 만한 양육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설계해보고 그 설계를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양육 계획이다? 그러면 만족할 만한 양육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매료될 만한 양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여라. 통상 어린 자녀, 그것도 딸이라면 통상은 엄마를 더 편안해하고 친밀도 또한 높기 마련이죠. 따라서 아빠로서 어린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판사님께 양육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라.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되면 나는 항소, 상고뿐만 아니라 계속 양육자 변경, 친권자 변경 소송을 끝없이 해서 싸워나갈 기세로,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럴 기세로 아빠인 본인이 양육을 해야 된다는 그 양육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 엄마가 외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외도 증거를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데 무슨 외도 증거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위자료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친권자 양육자 문제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학대 비슷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에 대한 진도까지는 나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글 아래에 사례를 몇 개 더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글 모두가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것도 공동친권 공동양육이 아닌 단독친권 단독양육자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양육권 친권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